다음 설명하는 작가를 맞춰보세요. 그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 다른 책에는 보통 작가의 삶을 정리해놓은 연보가 실리는데요. 그의 책에는 신기한 연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유체적 고난의 연보입니다. 그는 평생 32번의 사고를 당했고 36번 큰 질병을 앓았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나가 포탄을 맞고 다리에 파편 200개를 박히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30대에는 낚시를 하다가 상어에게 총을 쏜다는 것을 자기 다리에 쏩니다. 50대 사냥을 나섰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겪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다른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마저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척추와 두개골이 골절되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사망기사가 전세계 언론에 보도됩니다. 하지만 그는 회복하여 그해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외로 그는 폐혈증, 폐렴, 피부암, 5번의 뇌진탕, 간염 등을 겪습니다. 60대 우울증이 심각하게 악화된 그는 결국 총으로 자살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살면서 30여 권의 책과 7,000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태양은 다시 뜬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노인과 바다는 그에게 플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죠. 아르테 출판사의 클래식 클라우드는 거장의 흔적을 따라가며 작품을 이야기하는 시리즈입니다. 그중 해밍웨이 편을 꺼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설가이자 이번 편의 저자 백민석은 해밍웨이를 따라 여러 나라를 여행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해밍웨이는 초인의 삶을 살았다. 평범한 사람은 가늠할 수 없는 사이즈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그는 그 많은 글을 쓰고 그 많은 책을 읽고 그 많은 사고를 당하고 그 많은 병을 앓고 그 많은 연애를 하고 그 많은 전장을 쫓아다닐 수 있었을까? 그에게 주어진 1시간 하루 1년은 내게 주어진 1시간 하루 1년과 다른 길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지난 3년간 해밍웨이를 쫓아다니고 읽고 쓰면서 비로소 그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광과 비참을 모두 겪었다는 점에서 초인이었다. 여러분이 하드보일드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한다면, 모히토나 다이키리 같은 칵테일을 좋아한다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체를 좋아한다면 저자를 따라 해밍웨이 여행에 동참해봅시다. 해밍웨이의 문학은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1920년대 파리는 여러 나라에서 온 예술가로 가득했습니다. 피츠제럴드, 제임스 조이스, 피카소까지. 해밍웨이는 위대한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성장합니다. 파리에서 쓴 그의 첫 장편소설 태양은 다시 뜬다가 큰 성공을 이룹니다. 해밍웨이는 말하기보다 생략함으로써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략된 부분은 오히려 남는 부분을 강력하게 해줍니다. 작가는 빙산의 윗부분을 보여주고 독자가 남은 밑부분을 상상력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해밍웨이의 창작 미학은 빙산 이론으로 불립니다.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입말체를 그대로 대화에 녹였습니다. 나아가 간결하고 차갑기까지 한 문장을 써서 하드보일드 기법을 발전시켰죠. 이런 그의 문체는 미국의 여러 작가와 하루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밍웨이는 20세기 최초의 코스모폴리탄 작가였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노마드와 비슷하게 그는 노트와 펜만 들고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글을 썼습니다. 이탈리아 마조레 호숫가에서는 1차 세계전쟁에 참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여 잘 있거라를 썼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며 쿠바의 아바나에서 주로 쓰였습니다. 킬리만자로의 눈은 아프리카가 배경이었죠. 그의 마지막 종착지는 쿠바였습니다. 거기서 쓴 소설 노인과 바다는 인간이 가진 불굴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문구가 유명하죠. 인간은 파멸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마지막 순간 자살을 선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인이었던 그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그가 왜 자살을 선택한 걸까요?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에는 평생을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틀린 대상을 쫓아다닌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욕망에 따라 열심히 무언가를 추구했지만 결국 손에 넣은 것은 틀린 대상이고 실망만 거듭합니다. 해밍웨이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해밍웨이가 평생 욕망했던 진정한 대상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총으로 자살했던 아버지처럼은 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해밍웨이는 자살이 아닌 사고로 죽을 위험이 큰 전장이나 사냥터 같은 위험한 장소들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틀린 대상을 쫓은 거죠. 배민석 저자는 우울증이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욕망을 충족했음에도 그것에 실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합니다. 오늘날 물질적인 여유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은 이유, 해밍웨이가 우울증에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말년 해밍웨이는 글 쓰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알코올 중독, FBI의 지속적인 압박, 전기 치료의 영향이었죠. 무력해진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클래식 클라우드 해밍웨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파멸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어 라는 금원에 비추어 본다면 그의 자살은 파멸이었을까 패배였을까? 비참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패배였을까? 아니면 작가로서 이미 파멸한 상태에서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명예로운 행동이었을까? 해밍웨이는 죽음이라는 욕망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전쟁의 허무함과 인간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소설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였을까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